자, 경기 임시정부 탐험대 친구들, 우리 지난번에 줌으로 만난 후에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선생님이 영상을 친구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군포 청소년 수련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들이 워킹스루 형태로 이제 비치되어 있는 캐비넷에서 친구들 이름 적혀져 있는 활동지하고, 또 친구들한테 주는 이제 뭐 체험 키트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는 선생님은 미리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수업은 선생님이랑 이렇게 랜선으로 만나도록 할 거고, 친구들은 이제 와서 수업한 내용들 가지고 활동지도 작성하고 체험 키트도 하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경기도와 임시정부라고 하는 주제로 경기도의 역사, 그 다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경기도의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나 사회 교과서를 천천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서울 위주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친구들은 경기도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는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역에 있는 역사 공부한다고 해서 지역사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 지역사 공부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거는 역사를 다채롭고 또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친구들이 살고 있는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 지역 자치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모여 살고 있어요. 1200만 명이나 되는.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 5분의 1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죠. 경기도는 28개의 시와 3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국토 약 10%가 경기도에 속해 있습니다. 경기도라고 하는 이름은 서울 경자에 가까울 기자, 근기자, 서울하고 가까운 지역이라고 하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조선시대 때 붙여진 이름인데, 보통 전라도 전주하고 나주, 충청도 충주하고 청주, 경상도 경주하고 상주, 강원도 강릉하고 원주, 뭐 이런 식의 중요한 커다란 도시 두 글자의 이름을 따서 조선 팔도의 이름을 붙이는데, 그 중에 경기도만 특별히 서울에 가깝다라고 하는 뜻을 붙여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역사의 중심지였어요. 선사시대 때부터 현대까지 지금까지 역사의 중심으로서 우리 경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 역사를 보자면 저기 경기도 제일 북쪽에 연천군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연천군이라고 하는 군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주먹도끼라고 하는 구석기 시대 유물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그렉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학비를 벌기 위해서 군인이 돼서 돈을 많이 주는 한반도로 파견을 오게 됩니다. 한반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쟁의 위협이 있다고 해가지고 미군들이 오는 걸 꺼려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 그렉 보웬은 학비를 벌기 위해서 미군으로 연천에 파견이 돼 와 있었는데, 이때 여자친구를 사깁니다.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연천에 있는 강가를 산책하고 그러다가 이상한 돌덩어리를 발견하는데, 이게 구석기 시대의 중요한 유물이었던 주먹도끼였습니다. 이 주먹도끼가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건 처음이었고요. 또 인도를 경계로 해서 절반, 이제 아프리카하고 유럽에서는 주먹도끼가 발견이 되는데, 야, 한반도에선 주먹도끼, 뭐 동아시아에선 주먹도끼 발견이 안 돼. 그래서 아프리카와 유럽의 구석기 시대가 훨씬 더 발달한 거야, 문화가 퍼져나간 거야, 뭐 이런 학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학설을 파괴시켜버린, 그런 학설을 부정하는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그렉 보웬이 역사 공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돌덩어리를 보고 이상한 돌덩어리네 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걸 사진 찍고 그림 그리고 연구하고 편지를 써서 대학교 교수님한테 보내서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발견이 됩니다. 신석기 시대 유물 유적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군포 바로 옆에 시흥, 오이도라고 하는 공간에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조개무덤, 빗살무늬 토기, 집터 등등 다양하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유물 유적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연천도 마찬가지고 시흥도 마찬가지고, 연천에는 구석기 박물관,
시흥에는 오이도 선사박물관 이렇게 박물관 만들어 놓고 친구들 코로나 끝나면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군포청소년수련관에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한꺼번에 한 30명씩 모여서 답사가고 이런 거는 당분간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고 친구들이 엄마 아빠랑 이렇게 작은 규모의 소규모로 이렇게 방문하는 건 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 유물 유적도 경기도에서 발견이 된다. 그리고 부천 고광동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청동기 시대 유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동기 시대의 집자리, 반달돌칼, 돌도끼, 토기 등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 고광도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한가운데 있어요. 박물관은 없지만 이 공간을 공원처럼 만들어서 친구들이 언제든 가볼 수 있게끔 만들어 뒀습니다. 삼국시대 때도 경기도는 역사의 중심이었어요. 이 삼국시대 때는 이 경기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끊임없이 싸움을 했었습니다. 특히 한강 유역이 있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특히 평택에 있는 당항성 같은 경우에는 신라, 백제, 고구려가 이 당항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다툼을 벌였고요. 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마지막 당나라 군대를 쫓아내는 공간도 바로 이 당항포 전투, 평택에서 일어난 전투거든요. 평택의 당항성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에서 공원처럼 만들어둬서 언제든지 가서 살펴볼 수가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경기도는 역시 고려 건국의 중심이었죠. 고려를 처음으로 건국한 사람들도 경기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려의 도읍지인 개성도 당시에는 지금은 북한 땅이지만 당시에는 경기도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건국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경기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근데 고려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외적들의 침입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거란족도 쳐들어오고 홍건족도 쳐들어오고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몽골 사람들도 쳐들어오고 일본 왜구들도 쳐들어오고 엄청나게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싸움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처인성 전투입니다. 용인에 있는 처인성에서 스님 장수 김윤우가 몽골군의 살리타를 화살로 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몽골군하고의 전쟁이 한 8번 정도 40년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몽골 군대가 워낙 강력해서 전투에서 매번 졌는데 이런 전투의 승리가 많지가 않지만 이 몽골군하고 싸워서 이긴 처인성 전투, 경기도 용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한양과 가장 가까워서 아까도 말했지만 경기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 정치, 경제, 문화, 학문의 중심지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아 갈 때 가장 먼저 쳐들어오는 공간이 바로 또 경기도예요. 한반도 침략이 시작된 공간. 그런데 경기도 사람들은 순순히 그래 너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뺏어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야 니네들이 우리나라 뺏어가려면 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의병전쟁을 시작합니다.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산속에 모여서 일본 군대하고 전투를 벌이고 물론 수적으로나 화력으로나 열세였지만 이길 수는 없는 싸움이었지만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싸웠던 공간이 바로 이 경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도 3.1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벌어진 것도 역시 경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기도의 역사를 사실은 역사 교과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자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과 군포청소년수련관이 함께하는 경기임시정부 탐험대에서 이 경기도의 역사, 경기도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 유관순, 윤봉길, 안중근, 이봉창 이런 사람들은 교과서에서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 사람들 예를 들면 박찬익 선생님, 파주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양평 출신이었던 여운형 선생님, 그 다음에 또 파주 출신이었던 조소왕 선생님, 그 다음에 평택의 안재홍 선생님, 그리고 부천 출신이고 군포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한한길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경기 임시정부 탐험대에서 친구들과 함께 한반도 안에서도 경기도에서 있었던 독립운동, 경기도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런 다음에 관련된 체험학습을 집에서 해보고, 또 직접 답사는 갈 수 없지만 선생님이 카메라를 들고 가서 친구들한테 자세히 한번 역사 유적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랜선 답사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는 직접 만나서 얼굴도 보고 친구들 질문도 받고 선생님이랑 답사 가면서 웃고 떠들고 또 밥도 같이 먹고 이러면 엄청나게 친해져요. 작년에 경기 임시정부 탐험대 진행했을 때도 마지막 시간에는 수료식을 하면서 어머님, 아버님도 다 불러서 앨범 작업도 하고 친구들이랑 있었던 이야기들 다 얘기하고 수료증도 나눠주고 하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 그렇지만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랜선으로 만나는 거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무언가 조금 이제 시대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직접 대면에서 하는 수업들도, 대면에서 무언가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앞으로는 무언가 대면하지 않고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를 할 건데, 이 친구들이 첫 발자국을 내딛는 거예요. 우리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자국 내딛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경기도랑 군포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이 랜선 수업, 그 다음에 워킹 스루 체험 키트, 랜선 답사, 이런 활동들이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하는 활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무언가 만들어 나갈 때 친구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이었는데, 앞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파주의 박찬희, 그 다음에 여운영, 조용훈, 안재홍, 또 한한길,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그 다음에 한반도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배워봤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한반도 컬러비즈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한번 한반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매일 이제 이 손으로 지도 그리는 것도 이제 잘 해야 되지만, 이 지도를 컬러비즈로 한번 만들어 보면서 한반도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모양이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다른 방법으로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론 수업은 이렇게 첫 시간인데 한 10분에서 15분 사이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체험하는 영상은 또 올려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컬러비즈 키트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